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원상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개성고등학교 2026년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랑 경향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아이들을 대비시켜서 여태까지 좋은 성적을 만들었는지 결과물과 과정 자체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그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순서 자체는 이제 고등 수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그리고 개성고등학교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랑 제가 이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통해서 총 4가지 파트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아이들이 제일 많이 연습하는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들어오면 조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원래 이제 수1 단원이었던 이름명이 대수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미적분 1으로 수2라는 고등 교육과정이 바뀌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졌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신에서 수시 쓸 때 항상 반영이 되는 이과생들은 예를 들어 미적분을 선택하고요. 문과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고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과목을 해서 수시를 좀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3학년 때는 그런 걸 준비하는 식으로 저희가 고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공통수학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좀 쪼개져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고 제일 잘 챙겨야 되는 스타트가 되는 중간고사에는 공통수학 1에는 개정 전과 비슷하게 다항식을 연산하는 거랑 다항식과 항등식의 차이점 그리고 그걸 나눠서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체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복소수랑 2차 방정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수를 그리는 범위까지가 딱 중간고사 범위고요. 실제로 개성고등학교 중간고사 범위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개성고등학교 기준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시험 범위였던 거를 좀 짜게 봤고요. 여기 기말고사도 딱 이게 공통수학 1 마무리까지가 행렬까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들어가시면 공통수학 2라고 해서요. 여기가 이제 조금 아이들이 좀 낯설어 합니다. 도형 파트가 나오면서 중학교 도형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서 많이 잊어먹었던 3월 모의고사 범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난감해하는 범위고 집합명제가 들어오게 되면 또 새로운 용어 자체가 발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운 2차 함수랑 관련해서 함수를 조금 더 깊게 배우고요. 처음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배우게 되면 기말고사를 마치면서 1학년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단어는 사실은 원래 이제 중간고사에서 나머지 정리랑 그리고 2차 함수 부분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사실 별거는 없는데 나머지 정리랑 2차 함수는 문제를 어렵게 내기에 너무 많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꼬아내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계산을 복잡하게 낼 수 있어서 조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고 특히 개성고등학교에서는 좀 어렵게 내는 편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을 마치게 되면 2, 3학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 1 그리고 미적분 1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고등학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하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이번 연도에 필수적으로 2학년 때 마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바뀔 수 있는 점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시면 미적분을 골라서 이과를 수시로 지원할 때 좀 유리하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과가 내가 진로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골라서 문과를 지원할 수 있고 전부 다 들어서 뭔가 좀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1학년 여름방학 때나 아니면 1학년 끝나고 2학년 겨울방학 때 항상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학년 과목은 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2학년 겨울방학 때나 아니면 2학년 여름방학 때 조금 잘 준비를 해두는 게 권장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제 결론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첫 번째로 공부 방법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그냥 틀리면 정답지 해설 보고 동그라미 치고 정답지 해설 보고 동그라미 치고 그런 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센수학이라든지 타 시중교재들을 보면 유형이 되게 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중학교 시험에서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기출문제 분석하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문제집에서 좀 베껴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A를 맞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걸쳐서 보잖아요. 근데 2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가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2학년 모의고사를 끌어내서 1학년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부할 범위가 많아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풀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서 공부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약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개성고등학교는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2024학년도부터 개성고등학교를 좀 봐왔는데 거기서부터 그때 난이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근데 좀 다행인 거는 5등급제로 들어오면서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예측하기도 조금 용이해지기도 했고요. 준비할 때도 아이들이 조금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준비하기가 편하다고 시험이 어렵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기가 용이했다는 건 누구나 다 풀 수 있다는 거고 누구나 다 풀 수 있다는 건 등급컷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에 다 적어놨는데요. 일단 학교에서는 프린트를 줍니다. 학교에서는 프린트를 줘서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대체로 1학년 때는 그대로 나옵니다. 숫자만 조금 바꾸던지 아이디어는 유지를 한 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문제를 좀 합산해서 시험지를 만드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불만인 거라면 불만인데요. 저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시험지에 막상 보면은 프린트에 없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넣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실 때 학교 프린트에서 주신 그 모의고사 연도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는 풀어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는 순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뒷범위를 많이 넣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선 못 푸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4점짜리 문항이랑 수능 유형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공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별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도록 좀 깊이 고민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짜리 내신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2023년, 2024년, 2025년을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건데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2023학년도에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술형 문제도 많았고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배점도 서술형이 30점이나 돼서 아이들이 점수 따기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저희 아이들의 시험지의 문항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때도 문제가 좀 적었고요. 이때 실제로 19문제였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등급컷이 되게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19문제고 여기가 20문제인데요. 둘이 보시면 제가 난이도의 차이를 뒀잖아요. 20문제인데 물론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를 똑같이 출제하긴 했으나 여기는 모의고사를 그대로 출제를 한 편이고요. 이때는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변형을 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등급컷이 많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2025에 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 등급컷이 굉장히 너무 선생님들 기대에 비해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요. 똑같이 모의고사 문제를 내고 숫자도 거의 안 바꿉니다. 단 문제수를 8문제를 늘립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모자르게 만들면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손을 못 대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등급컷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도 이거랑 비슷한 경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항 분석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수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어려운 문항이 5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단원별로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골고루 넣어놓기 때문에 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원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쉬운 문제가 1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교과서에 있는 것만 풀어도 15문제는 다 풀 수 있음을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쉬운 부분을 빨리 처리한 뒤 중문제 정도는 좀 가볍게 풀어주시고 이제 상문항에서는 모의고사를 변형을 숫자 정도밖에 안 바꾸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1등급 따기에. 그래서 실제로 개성고등학교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양을 가장 많이 늘려서 문항수를 많이 경험을 해보면 충분히 저희가 쉽게 대비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출제를 보여드리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고요. 비교적 최근 거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 모의고사고 이게 지금 이제 작년 시험지인데 거의 숫자만 바꾸고 나머지 그 폼 자체가 다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같은 시험지입니다. 같은 작년 시험지인데 이것도 2024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고요. 이거는 2024년 9월 1학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 연도에 봤던 문제들은 모두 다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림까지 똑같이 내기 때문에 사실 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아이들하고 문제를 풀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문제를 경험을 계속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개성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했는데 여기 문제도 2024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랑 똑같죠. 그러니까 연도는 똑같고 학년이랑 월만 바뀌어서 그 작년 문제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개념을 잘 정리해야 아까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반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정복을 할 건데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쉬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제 경험상.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때 그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1등급이 목표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도록 계산 연습하고 유형 반복하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도 조금 물론 유형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계산 연습하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다 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학교 프린트랑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꼭 여러 번 반복해서 그 해 연도, 작년, 재작년 3개년 정도는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계셔야 아마 조금 고득점이 나오기 유리할 거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론 여기 학교 주변 기출 말고도 대치동이나 송파에 있는 그 기출들까지 다 섭렵을 해서 교재에 넣어서 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4단계로 내신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잡고 내신을 하는데 일단은 유형서랑 기본 기출을 제가 이제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 매일매일 20문제씩 이걸 풀어야 돼. 그리고 기본 기출은 제가 이제 최다 빈출이라든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제 교재에 넣어놔서 기본 기출로 개념을 한번 다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체 교재에 들어오면서요. 여기 관내 지역 기출이랑 그리고 고난도 있는 시중 문제집들의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제가 변형을 해서 제 자체 교재에 넣어놔서요. 아이들이 일단 모의고사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문제들을 먼저 대비를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때는 쉬운 개념, 이때는 조금 어려운 실전 개념을 다룬 다음에 3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제가 만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좀 이런 것들을 다뤄보면 좋겠다.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시험지에 담아서 같이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 와서는 제가 이제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뽑아줍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꽤나 적중률이 높아서 아이들이 그 여태까지는 잘 봤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식으로 해서 2달짜리 과정을 마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가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3권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엔 직전 보강으로 시험지를 본다는 거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만 들어서는 사실 애들이 실력이 안 늘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사항은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들은 저는 보통 주말에 클리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는 반이 금요일하고 일요일 반입니다. 그러니까 금일반 주 2회 반인데 일요일에는 주말에 와서 그날 숙제를 하고 나서 틀렸던 문제들은 노트에 제가 줄 겁니다. 그 노트를 그 클리닉 강의실에 가서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저랑 클리닉을 할 수도 있고 클리닉 쌤이랑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그날 다시 푼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를 시험에 똑같이 나와도 다 풀 수 있도록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카톡으로 저한테 편하게 질문을 하는 그 아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형서를 하나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20문제씩 매일매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 올 때마다 80문제, 40문제 이게 아니라요. 하루에 20문제씩 저한테 풀어서 항상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자체 교재가 어렵게 만들어지면 시행을 안 하는 내신 대비 기간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다 시행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반응이 좋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클리닉 시간에 와서 저랑 점검도 하고 질문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카페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모르는 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은 강좌가 있으면 카페 제 링크 초대받고 그 노트북이나 패드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클리닉은 주말하고 토요일 날에 이제 2시부터 10시까지 학생 또는 개별 일정에 맞춰서 언젠간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와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트, 매주 테스트는까지는 아니고 한 2주에 한 번씩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학생들과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테스트지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해서 주면 아이들이 실전 연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 있으면 좀 너가 뭐가 문제다, 아니면 시간이 좀 모자르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개성고도 중요하니까 너 개성고에서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쓰면 깎인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피드백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마치는 식으로 내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개성고등학교를 처음 여기 와서 담당했을 때 전교 1등을 데리고 있고요. 그 전교 1등이 지금도 저랑 같이 고등학교 3학년 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고등학교 외에도 저는 연합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작년 것만 2학년 아이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뭐 전교 1등도 있고 1등급도 있고 해서 매번 제 학생의 한 30%가 다 9등급제에서 1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등급제에서 바뀌었을 때는 2등급까지 합치면 한 절반 넘게가 한 2등급 정도가 나오니까 5등급제에서는 다 1등급이겠죠. 그래서 한 60%가 1등급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등급제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태까지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앞으로 나왔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